자, 혹시라도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분에게 아마 여쭤보시면 싹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는 취업 고민 타파 취업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전미옥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요.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조금 살을 뺐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언제 봐도 믿음직하고 든든한 큰 누나 같은 전미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의지로 방송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취업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홍반장이 나가신다. 그렇죠, 길을 그렇죠. 비켜라.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야지 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질문 많이 하시면 그 해답 속 시원하게 타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로 취업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우리 전미옥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해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 자, 밑에 보이시죠? 예, 문자, 그리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미옥 대표님이 들어온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한데요. 어떤 고민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사회 첫 발을 내딛고 멋지게 직장 생활하는 꿈을 꿉니다. 자, 그리고 이런 꿈 속의 모습이 내 모습이길 간절하게 소망하고요. 그런데 서류 접수에도 여러 번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득 쌓입니다. 에너지도 없고 우울감도 몰아쳐오고요. 다시 공채 시즌 앞도 힘을 내야 하는데 자꾸만 우울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예. 정말 우울해지네요. 예, 저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울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같이 그냥 예. 다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전미옥 대표님께서 좀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심리 처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우울의 늪에서 그냥 확 건져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취업 스트레스 증상은 대략 한 몇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의욕 상실형입니다. 의욕 그래서 상실형.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막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다거나 텔레비전 본다거나 이러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욕 상실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남과 비교형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나는 좀 열등한 존재야. 나는 뒤처지는 존재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분노 표출형입니다. 분노 예, 표출형. 분노. 그러니까 예, 예.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지? 아니 회사는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또 다른 사람한테 풀지 않고 스스로에게 막 풀다 보니까 이 주체하지 못한 이 화가 나에게 오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의 한 양상으로 또 이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 반응형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스트레스가 신체 몸으로 나타나는 유형인데 일단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먹는 거. 폭식이라든가 예. 포금이라든가. 근데 왜 자꾸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상하게 제 얘기 같네. 두통,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 이제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 두통 클리닉을 가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두통 클리닉이요? 두통 클리닉이 또 새로 생겼다는 예, 겁니다. 예, 예. 또 이제 대인 기피형이 있어요. 나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 대인관계의 단절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 상실형, 남과 비교를 하고 또 분노 표출하고 신체적으로 드러나고 대인기피 이게 그러니까 다 한 가지가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총체적으로 이 우울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스트레스의 증상들 우선 저는 먼저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처방전을 좀 내려야 된다. 심리 처방전? 심리 처방전을 내리는데 일단 실패하면 지는 거 아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인생에는 사실 이 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취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또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걸 너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내 탓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우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내가 열심히 쓰면 이게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거든요. 네. 스스로를 믿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얻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마인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싫어, 안 할 거야라는 말 한마디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 내 인생의 취업을 방해하는 1%의 부정 곰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정 곰팡이가 곰팡이가 계속 바이러스가 퍼지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긍정 마인드의 이 말에 또 씨앗을 뿌리다 보면 이게 결국 내 인생도 시야를 좀 넓고 깊게 가져가게 되면서 스트레스에서도 확 건져 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뭐 네. 예, 한 4년 정도 이제 오래 했던 고정 프로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또 다른 프로 하면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제 마음을 스스로 다스렸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야, 권희 하면은 그 프로인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주변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요. 근데 예.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 말만 하고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잊어버리는데, 그랬어? 그리고, 나 몰라. 나중에 보면 나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그랬었구나. 난 몰랐네. 너는 맞아요. 계속 잘 나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만 상처받는 맞아요. 거죠. 예. 이 사람들은요, 내 일이 아니면 쉽게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네. 그럼 저 친구 어떡하나? 좀 도와줄까? 근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상대방이 싫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사실 계속 오래도록 이 고민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고 그냥 넘겨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내 실패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나부터 나를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속에 진주가 있을 거예요. 이 진주를 이렇게 캐내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사실 스트레스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그러네요. 이게 또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남과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떨리고요.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하면서도 떨린데 사실 이 떨리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 원고를 준비하고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면 약간의 떨림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면 이놈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노력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이때는 포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기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적절하게 선택 또 포기 이 경계를 잘 가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 스트레스도 다르기 나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얼마나 그렇게 특히 부모님께서 네, 예. 살을 빼지 않으면 집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살을 뺐습니다. 예. 근데 더 빼려고요.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를 제가 견디기 힘들어 살을 빼니까 결국은 저한테 더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게 되면 밤에 또 잠 안 오고 또 그러다가 또 먹게 되고 야식 먹어요. 야식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으신.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또 다시 배우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살 많이 빼셨고 저도 뭐 이제 여기서 한 5kg만 더 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스트레스도 더 덜 받겠죠? 예. 자, 두 번째 고민은 또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했어요. 어리버리하면서 했는데 실무를 경험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엔 긴장하다가 회의 시간에는 졸기도 하고 실수도 해서 혼나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에 A는 한 발 다가선 것 같아요. 자, 인턴십은 끝났지만 회사에서 만난 분들과 계속 교류를 갖고 싶은데 취직을 목적으로 하고 접근한다고 생각을 할까봐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직장 선배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 고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고민이 하나 더 있었군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계속 교류를 하고 싶어요. 저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네. 저도 이제 선배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놈이 저 방송을 또 뭐 부탁을 하려고 그러나 네. 그렇게 생각할까봐 부담이 돼서 연락을 못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네. 괜히 어설프게 밀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그냥 민다, 들이댄다, 들이댄다. 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밀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이 인턴십 과정 중에서도 이 소위 이런 얘기하죠. 싹수가 보이는 인턴들의 요건으로 꼽는 게 네. 이 취업 전문가들은요, 적극성, 창의성, 창의성. 또 전문성 이 전문성. 세 가지를 꼽거든요. 그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업무에 이제 임하는 어떤 인턴의 모습,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이면 아 얘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적극적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 특히나 이 인턴십을 한다는 건 내가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직장과 나의 비전이 일치하는지, 또 그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 또 인턴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인턴들이 인턴십 딱 끝나면 내 이력서에 포트폴리오에 한 줄 추가된 것으로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면서 그렇죠. 아예 또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배들이 연락했다가 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날까? 밥 사줄게. 이러다가 예 뻘쭘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들은 소위 스펙만을 위해서 인턴십도 하는구나 싶어서 그래요. 더 아쉽다는 겁니다. 이 질문 주신 분 교류하고 싶다면요 적극적으로 손을 좀 내미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예. 사실 선배들 언제든 따스한 조언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이메일, 문자, 카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만남이라든가 전화 한 통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인턴의 유형은 세 가지라 그러는데요. 노력파, 성실파, 영리한 인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노력파,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일 끝까지 해내는 성실파, 네. 그리고 하나 가르쳐주면 뭐 정말 10가지를 다 아는 영리한 인턴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노력과 성실을 당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성실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 짧은 기간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선배들하고 꾸준히 교류를 하시면서 취업 정보도 얻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의 기회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미세요. 팍팍 미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라는 게 뭐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연락해야지 이게 신뢰가 쌓이고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후배들이 자꾸 연락 오면은 좀 귀찮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친구들도 저를 인정하니까 연락을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분야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니까 괜히 또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기분 좋게 오면 그래 왔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니까 절대 선배님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또 필요할 때만 쏙쏙 연락하는 선배, 후배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건 좀 것을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예. 누가 나에게 이 흥부에게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잖아요. 누가 나에게 박씨를 물어다 줄지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좀 귀한 사람, 귀인으로 여기면서 대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열린 채용이 급격하게 확산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 서류 전형을 없애는 방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서류를 아예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요. 소위 그 스펙 없는 열린 채용이 이제 좀 뭐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예, 어떻습니까? 도움 말씀 맞습니다.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때 서류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원천 배제하는 대신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오디션 같이 기법을 활용해서 해당 기관이 취업 지망생의 업무 능력을 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채용 방식도 개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열린 채용을 도입하면서 실시하는 게 바로 이 인적성 검사거든요. 네, 인적성 검사.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오디션 채용을 진행한 남동발전 경우에도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명단을 이제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서류 전형 접수가 딱 끝나고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오면 바로 면접 준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적성 검사 항목이 남아있는데 이 준비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인적성 검사하는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지원자들의 뭐 여러 가지 성향,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함인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서류 전형 합격자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원자의 어떤 성품, 기본적인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이제 조직과의 어떤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인적성 검사를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만 사실은 인적성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에 적합한 또 직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인적성 검사 잘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이해력 높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력을 높이는 훈련, 예. 이게 이제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수리력, 언어력, 추리력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 높이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상 중에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 대한 인적성 검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또 이것도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답변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항목들이 많아요. 근데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아주 그냥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취업 고충도 우리 전미혁 대표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셨습니다. 자, 전미혁의 취업 고충 처리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다양한 고민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신 CMI 연구소 전미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